네, 안녕하십니까. 스포뱅TV의 변영기입니다. 법인 영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영업자님들 보면 기본적으로 법인에 어떠한 도움을 갖다 주고 나서 그거에 대한 어떠한 대가로 법인 명의로 금융상품, 즉 보험상품을 갖다 가입을 말씀드린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여기에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이렇게 도움을 드렸으니 이걸 가입을 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금융상품을 갖다 가입을 법인 명의로 하게 된다면 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설득을 해야지 향후에 또 다른 어떤 경쟁자가 왔을 때도 유지에 대한 부분이 아주 완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다 해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이 어떤 주식회사의 대표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사를 갖다가 만들어서 잘 운영을 했는데 회사를 갖다 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회사의 어떤 가격은 어떻게 책정을 할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기준을 갖다 삼습니다. 부동산 비율이 50% 미만이냐, 50% 이상이냐, 80%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직전 3년간의 손익가치 그리고 순자산가치, 즉 손익가치라고 하면 장사를 갖다 해서 얼마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남았냐를 갖다가 따져보고요. 순자산가치는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부동산 플러스 어떠한 자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를 50% 미만은 손익가치를 60%, 순자산가치를 40%이 기준으로 하고요. 80% 이상의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를 갖다 합니다. 예전에는 이러지는 않았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손익가치와 자산가치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업권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가중평균을 갖다 내서 회사에 대한 가치를 갖다 매깁니다. 네, 그렇다면 그 회사의 주식가치, 즉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실시하는 배당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CEO, 즉 임원들 관련된 퇴직금을 갖다 반영을 했을 때 회사에 대한 주당 평가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정책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정책을 적용할 경우 기업의 잉여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순자산에 대한 가치가 감소하고 특히 이 중에서 CEO 퇴직급여, 즉 임원 퇴직급여를 통한 CEO 플랜을 적용할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감소하여 동시에 순자산가치 감소 플러스 손익가치에 대한 부분도 가치 감소를 갖다 합니다. 따라서 배당 정책은 순자산가치만 감소시키는 반면에 이런 대표의 즉 임원의 퇴직급여 관련된 퇴직 플랜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동시에 감소시키기 때문에 배당 정책에 비해서는 한 주당 즉 기업 가치를 갖다 평가할 때 감소 효과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배당 플랜과 CEO 플랜을 갖다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첫 번째, 그리고 다음 장은 적용하는 경우에 어떠한 주당 평가에 대한 금액 차이가 나는지를 갖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이 회사는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니고요. 대표이사 지분이 100% 갖고 있고 6만 주가 발행을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업법상 할증평가 제외 대상의 기업입니다. 한번 볼까요? 2010년, 11년, 12년 관련돼 가지고 자본금은 동일하고 이익잉여금이 2억 4억 5천, 7억 5천 정도가 났고 단기순이익이 2억, 2억 5천, 3억 정도가 10년, 11년, 12년에 났다고 가정을 갖다 합니다. 이랬을 때 미처분 잉여금은 계속 쌓여있을 텐데 전혀 현금 배당과 그리고 퇴직급여를 갖다 반영을 갖다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절감 혜택은 전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에는 6만 주에 대한 부분을 갖다 2억으로 나누면 주당 손익가치가 3,300원 그리고 2011년도 같은 경우는 2억 5천이 단기순이익이 생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6만 주를 나누면 한 4,100원 이런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따져본다면 이 회사의 어떤 주당 가치는 영업권 평가액이랑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갖다 하면은 34,799원 곱하기 6만 주 하면 이 대표이사가 100%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가치가 한 20억 8,700 정도가 됩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둘째, 퇴직 즈음에 이 대표가 어떤 퇴직급여를 갖다 반영한 경우를 갖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같은 가정이고요. 여기에 정관의 대표이사의 퇴직금 규정을 갖다가 반영을 갖다 하고 법인세율이 한 10% 정도로 가정을 했습니다. 즉 이런 퇴직급여를 갖다가 반영을 한 경우 같은 경우는 한번 쭉 보시면 이런 어떤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현금 배당금은 없다고 가정을 했고 단지 그냥 퇴직급여를 갖다가 퇴직 즈음에 6억 정도를 갖다가 반영을 갖다가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그 당해년도의 법인세 자체는 한 3천만 원 정도의 법인세 절감을 갖다 할 수 있고요. 아까 그 전장이랑 같은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기본적으로 계산을 갖다 하면 기본적으로 한 주를 갖다 평가할 때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2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아니라 같은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갖다 하게 된다면 이게 한 2억 1,900 정도, 즉 10분의 1 정도의 기업 가치가 하락해 되는 경우를 갖다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한 결론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법인을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즉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님의 퇴직점을 갖다 대비를 해서 거액의 퇴직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한테요. 어떤 상품으로요? 보험 상품으로요. 그렇다면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명분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법인 영업을 갖다 하게 되면 대표님들이 자기는 그냥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퇴직연금은 매년 매달 그 부분만큼 비용 처리가 되고요. 그 부분만큼 또 배수인 정도 안 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비용 처리를 갖다 지금은 안 되지만 퇴직 시점에서 비용 처리를 갖다가 그 당시에 반영을 갖다 하면 이만큼 회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떨어진 거에 대한 부분을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과표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 세금 내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갖다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즉 퇴직급여를 갖다가 이 경우 같은 경우 2012년에 6억을 갖다가 한꺼번에 비용으로 인식한 결과 순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감소를 갖다 하였고, 즉 자산가치뿐만 아니라 순손익가치와 그리고 영업권에 대한 가액이 음수가 되어서 즉 이 기업 가치가 배당 정책과 CEO 플랜을 안 한 경우보다는 무려 얼마였죠? 네, 한 18억 6천 정도를 갖다가 하락하는 결과를 갖다 보게 됐습니다. 즉 이 CEO 플랜을 갖다 한 경우에 이처럼 기업 가치가 감소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퇴직급여를 갖다가 높여서 한 주당 순손익가치만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퇴직급여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동액만큼 순자산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은 일종의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 마냥 순자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비해서 하락을 갖다가 한다는 그런 효과를 갖다 보는 결과를 갖다 초래하는 겁니다. 즉 퇴직급여 비율 자체가 높을수록 기업가치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떤 금융상품에 대한 재원 자체를 갖다 6억이 아니라 6억보다는 7억, 7억보다는 10억에 대한 부분이 크면 클수록 그 회사에 대한 기업가치 하락은 퇴직 시점에 자식한테 가업승계를 해줄 때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6억을 갖다가 10년에 준비하려면 월 500이 필요하죠. 이 500만 원을 갖다가 은행에 하느냐, 다른 증권사에다 하느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도움을 드렸으니 이런 명분으로 보험 상품으로 퇴직금을 갖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반영을 갖다가 안 했을 때 그리고 반영을 했을 때의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안 했을 때는 한 20억 8천, 그리고 반영을 지속적으로 배당이랑 그리고 CEO 급여에 대해서 6월 갖다 반영을 했을 때는 한 2억 1,900 정도가 이런 차이를 갖다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반영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즉 아버지에 대한 주식을 갖다가 6만 주가 이전이 된다고 했을 때 자녀한테 이런 어떤 시기에 따라서 상속 상황에 따라서 증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금액이 20억을 물려줄 때랑 2억을 물려줄 때의 세금의 차이는 분명히 나겠죠. 그냥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20억 8천원 갖다 물려줬을 때
이 세금은 한 6억 7천 되는데요. 2억 1000 정도로 갖다 했을 때는 한 3,300 정도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 차이가 6억 4,100만 원 정도가 납니다. 이 부분은 준비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즉 회사를 갖다가 어떤 양도하거나 팔았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했을 때는 물려주는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는 주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식에 대한 비상장식 평가에 대한 자체를 갖다가 줄이는 부분을 지속적인 방법과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같이 어떤 반영을 했을 때는 이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